예, 안녕하세요. 제 세 번째 주제를 발표할 이종우입니다. 오늘 이거 제가 제대로 발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일이 많이 겹쳐 있어서 오늘 이 발제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참 곤혹스럽네요. 하여튼 시간은 촉박하고 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갈 거고요. 제가 자료집에는 조금 더 자세히, 자료집에는 그냥 이 PPT가 올라가 있지만, 우리 논문집, 그러니까 참가로인 논문집에, 학술지 9페이지에 제게 있는데, 그 9페이지부터 저희 한 25페이지인가 이때까지 있는 거를 보면, 제가 설명하는 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술지를 그냥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선도 기억학,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라고 하죠. 가치민 체계 내에서의 의식차원 고찰, 이걸 리소의 애니어그램 발달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제 박사 논문에서 좀 이제 응용해서 유사하게 한 거라서 발표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연구의 필요성, 목적은 우리 이제 그 성인의식 치유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에 제가 이제 선착을 했고요. 왜냐하면 21세기의 그 사회 구조의 변화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19 이런 걸 확산으로 굉장히 좀 더 개인화, 고립화가 좀 더 강조됐고요. 그러면서 4차 산업의 혁명으로 또 AI가 출현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기능이 굉장히 좀 위협받기도 하고 또 무력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간에 대한 그 존재감에 대한 그 황폐함이 좀 영향을 또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세계적인 그 문화 경제 조류인 신자유주의의 시장 경제가 엄청난 그 경쟁을 부추기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만큼 취할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뭔가 취하는 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 것이 그냥 생물학적 나이 또 학교에서의 선호반 이런 걸로 우리 인간의 질서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런 것이 아주 무색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은 학교에 한 10년 후배인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돼갖고 내 회사에 딱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상실감, 황폐화 이런 거로 가져오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그 자본주의의 사유와 특정 집단의 또 카르텔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부도덕하게 오히려 인간의 삶이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많이 미치게 돼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경제적 지배와 피지배자의 구조로 굉장히 구조화되면서 굉장히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이런 것의 그 분리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병리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삶뿐이 아니라 집단의 삶도 망가뜨리면서 우리 전체가 굉장히 많이 심리적인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그 치유에 관련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그 주제로 삼았고요. 그래서 치유의 도구로서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나선 동역학을 제가 이제 채용을 했고요. 또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선 동역학은 그레이브스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인의 사회의식을 보는 그러한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간 발달을 얘기할 때 보통 심리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프로이트나 왓슨이나 비아제나 우리 아는 메슬로나 칼 로저스나 모든 이런 이제 심리학자 인간의 발달을 얘기하는 분들이 그냥 우리 인간 발달을 선형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줄로 쭉 세워갖고 2단계를 거쳐서 2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걸쳐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대상이 되는 게 그 어린아이들과 그러니까 어린 시절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까지의 그 인간 발달을 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레이브스가 보기에는 인간의 이 발달이라는 것이 선형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또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성인의 사회적 의식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인의 사회적 의식은 왜 문제가 되냐면 생득적으로 갖고 나온 거에서 생활 조건이 거기에 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은 편안한 생활 환경에서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발휘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황폐해지고 우리가 기존으로 당연시 여겼던 모든 질서들이 혼란해지면서 사회적 생활 조건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인간의 발달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의식이 성장이 돼야 된다고 그레이브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레이브스는 성인의 사회적 본성, 가치의식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성인 사회의식 치유의 모델로 나선 동력학,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니어그램은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애니어그램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아주 생득적으로 갖고 나온 나의 어떤 기질적 특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알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탐색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또 여기서 전공을 한 우리 이쪽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아니고 또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좀 더 주장하는 태어나고 나서의 그 양육자 자아가 거의 제로 상태일 때 양육자의 환경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것만이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저 깊은 심층 무의식 유식학에서 보면 우리는 그 저장식이라고 하는 그 종자식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80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이미 나의 사이클이 성격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퇴행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적인 특성이 건강하게 움직일 때는 어떻게 가고 있고 불건강할 때는 어떤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에 대한 특징도 얘기하지만 그 성향이 어떤 역동으로 움직여지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식 치유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통합을 시켜서 우리가 어떠한 성인의 의식을 좀 치유시켜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나선 동력학의 가치면 발달력을 좀 살펴볼 거고요. 애니어그램에서의 리스의 의식 발달 수준을 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선 동력학의 가치면 체계 내에서 성인의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회적 성인의 의식을 보는 거거든요. 스파이럴 다이나믹스의 가장 주 포커싱이. 그래서 성인의 세계관과 의식 상태를 좀 보고 그래서 나선 동력학이나 그 애니어그램에서 얘기하는 리스의 의식의 발달은 아까처럼 선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선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나선적. 그래서 이게 소용돌이, 효오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홀로몰라키로 설명을 하죠. 그 자체가 온전하지만 전체이지만 그것은 또 큰 개념의 부분이다. 그래서 전체와 부분으로 설명하는 홀로몰라키적인 구조로 나선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지만 종국적으로는 진화한다. 성장의 가치로 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치밈 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각 가치밈이 그 가치밈에서만 역동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는 밑에 가치밈하고 만나고 성장됐을 때는 위에 가치밈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나선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설명하기에 가치밈 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 상태에서 역동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치유는 어떤 게 있을까? 치유법, 치유 기제 이런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제 연구는 당연히 문헌 연구겠죠. 그래서 문헌 연구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이 그냥 개념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좀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선 동력학을 좀 살펴보면 그레이브스의 가치체계 모형인데 최초로 성인의 사회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30여 년간 종단 연구를 해서 그 사회적 본성의 그 복잡성 이런 걸 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대부분의 인간 발달 이론들은 선형적이면서 거의 심리만 사이코만 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앞에서 다 발표들을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정광재 회장님도 우리 몸이 먼저 깨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고 김영량 박사님도 그 몸에 대한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마음 챙김에 다 있다고 우리 이제 이인숙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조이스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서 이 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인 몸, 그리고 사이코,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셜. 그래서 이 그레이브스의 그 모형은 BPS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PS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런 이제 박물관 이런 거 올라가는 것도 이게 스파이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우주의 모든 질서는 에너지는 다 스파이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주의 기운이 우리 뭐 가장 그 밑으로 이렇게 퇴행으로 내려가는 거에 이제 이거로 얘기를 하면 뭐 비가 온 다음에 수채구멍으로 물이 들어갈 때라든가 아니면 파도 칠 때 그 물결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선을 그리고 있는 거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생체 리듬과 이 사회의 모든 구조를 같이 고민하면서 연구한 게 BBS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바이오, 생물학적 동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이코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셜도 생각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기존의 발달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인의 복잡한 사회 심리를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사회적 심리 발달은 개인의 실존적 문제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생활 조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뭐 부모의 영향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낮은 수준의 낡은 행동 체계에서 보다 상위 체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점진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발전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의 전제가 인간의 본성은 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일렬로 쫙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고 유한하지도 않은 거고요. 생활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심리 체계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가치 체계,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무한히 개방된 삶 속에서 실존 수준에 적합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이지 그야말로 최종의 상태라는 건 없다. 그래서 지금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도 8개는 확실히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제9단계인 그 산호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은 미개발되고 있지만 거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그냥 끝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브스는 당대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발달 학자들하고 이분도 이제 심리학 박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고 그 중에 이제 그 메슬로우하고는 굉장히 절친의 관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메슬로우도 선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둘은 학문적인 좀 충돌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가 한 가닥은 이제 이중 나선으로 설명을 하는데 한 가닥은 외적 생활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한 가닥은 인간의 내적 영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을 차용하게 된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8개의 가치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고요. 요 이제 베콘이라는 사람은 그레이비스가 이 자기가 연구한 그 BPS 모델이라는 것을 더 퓨처리스트죠. 더 퓨처리스트라는 그 저널에 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나서 이분도 굉장히 이제 조직심리학이면서 그 계통에서 굉장히 이제 대가를 이루고 있는 분인데 그걸 보고 무조건 그레이브스를 만나러 뉴욕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와 한 10년, 11년을 같이 동거하면서 그레이브스의 연구를 같이 확장시키고 그것을 증거해내고 이러면서 아주 제자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한 제자인 코안하고 같이 그레이브스 스승의 가치 시스템을 거기에다가 밈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치밈 이런 것으로 지금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밈은 그리스어의 미메시스 이거는 모방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 그 밈은 하나의 그냥 패러디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밈인 것은 뭐냐면 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리처드 도킨스 이 사람은 이제 이기적 유전자를 써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은 이제 진화생물학자예요. 그런데 리처드 도킨스가 이 지인이라는 것, 우리의 유전자인 지인이라는 것을 본따서 밈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지인이라는 것은 우리 유전자이면서 그 유전자의 속성이 자기의 그 계통을
계승시키려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는 어떠한 그야말로 개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그 종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번성시키려고 무자비하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그거를 모방하고 복사하면서 재생산시키는 게 우리 이제 진. 그래서 유전인자가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후손까지. 그런 것처럼 이것을 생물학적 이제 진이라면 이 밈이라는 것은 문화적 유전자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그 사회 환경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떠한 것들이 인간의 의식 속에 들어와서 그걸 내가 모방하면서 그것을 다시 학습하면서 내 거로 재생산해내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중 일부지 그거 자체. 요즘 얘기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유행이 되는 어떠한 것을 하나 딱 캡처를 해서 그것을 모방하고 복제하고 하면서 재생산시켜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밈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뭐 전체적인 밈의 전체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인간 지성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내 거로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복제하고 또 재생산하고 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간 지성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인간 지성을 이 밈이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와 아프리카 문화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하에서 살고 있어서 그게 사회의 어떠한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밈인지 올바름의 정확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의식을 치유하고 성장하는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코안이 가치면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렇게 8가지 체계, 첫 번째 층은 이렇게 6단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소유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6단계를 넘어서서 7단계부터는 2층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의식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나선을 그리면서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맞게 세계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난생밈과 한생밈으로 구별을 하는데 이 난생밈이라고 하는 레드밈, 오렌지밈, 뭐 옐로우밈 여기부터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성장되는 거로 표현이 된 건데 그것은 나 중심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 중심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팽배해지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성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나 중심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공동체 중심으로 넘어가요. 그럴 때 공동체 중심으로 막 하다 보면 뭔가 발전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면 공동의 중심으로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이제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 추처럼 이렇게 추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력과 자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지나친 내 편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중심에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다시 쫙 끌어당기다가 또 이쪽으로 반대로 또 튀는 거죠. 튀면 여기서 지나친 우리 중심으로 편향이 돼버리면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추동하면서 나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홀론홀라키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베이지밈부터 이 베이지밈을 극복하면 요거를 포함한 자주밈, 요거를 포함한 레드밈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것의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은 그래서 점점 발달하는 홀론인데 중요한 개념은 아래에 있는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낮은 세계관 그 가치관에 우리는 의존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건강한 습이라는 게 내 안에 다 있는데 그것을 이성적 자각으로는 떨쳐내야 되는데 그것을 떨쳐낸다는 이성은 있지만 몸은 옛날 거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몸이 먼저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명상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에 또 입각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은 바로 이 각 가치님이 그럼 어떠한 그 가치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뭐 베이지밈은 아주 태고적,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인간으로
그냥 존재되어 있는 그 정도기 때문에 이제는 최초의 인간 출현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 베이지밈에 갇혀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의식으로부터는 벗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주생밈인데 이 퍼플밈은 아직도 많습니다. 이 퍼플밈은 정령 이런 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신을 믿고 또 무슨 어떠한 그 부적 같은 걸 갖고 있고 이러면서 뭔가 영험한 어떠한 신한테 의지를 하면서 그거에서부터 비롯되는 세계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의 그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되느냐, 분야 떨어지느냐를 점술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막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모든 것이 부정만 있지 않잖아요. 그 가치민 세계관에서의 긍정과 부정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윌버는 발전의 변증법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정반합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퍼플림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패밀리십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소천사 아니면 혈맹관계 막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이 퍼플림의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런 식의 강점으로 또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적생밈, 청생밈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지금 현실이 이 적생밈과 청생밈에 굉장히 많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생밈은 말 그대로 그냥 권력입니다. 그래서 파워,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뭔가를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어야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다. 세계관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 권력에 의한 독재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긍정으로 보면 두바이 사례같이 뭔가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이 레드밈을 썼을 때는 굉장히 쉽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약간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소평이 갖고 있는 이 레드밈의 가치님이 어쨌든 중국을 굉장히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데 큰 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청생밈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자아가 이때부터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덕, 진실의 힘, 트루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뭔가 옳고 그름 뭐 이런 것에 맞고 틀림 이런 것에 굉장히 천착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 사표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리더의 모습 아주 간디수상 같은 그런 좋은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트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불건강하게 또 작동을 하면 굉장히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내 편, 내 말이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에서 그런 식의 독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청색 가치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면 이제 오렌지밈은 이거는 이제 요즘 우리가 한참 전에 뭐 오렌지족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이게 이제 개인화가 또 되는 겁니다. 아까 레드밈은 이제 개인화였어요. 그랬다가 개인화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집단으로 가는 청생밈으로 갔다가 청생밈으로 가다 보니까 요즘 이 점차 과학적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뭔가 성과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능력대로 가자. 이러면서 지금의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 성취와 자기 능력을 발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회를 과학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것이 불건강해 볼 때는 지나친 개인화로 편향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한테 유익한 것, 우리는 다 이기적 동물이지만 그 이익이라는 것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드러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청생밈의 가치도 이용하고요. 또 내가 떨어졌을 때 나한테 닿는 적생밈의 가치도 이용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 오렌지밈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로 이제 엘리트 의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엘리트의 카르텔이라든가 법이나 이런 것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든 그 굉장히 많은 공동체의 다수가 피해를 받아도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입장으로 나오면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 사회의 지금 황폐화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공동체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게 녹색밈입니다. 그래서 녹색밈의 가치관은 우리 뭐 녹색운동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냥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다원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것은 여러한 가치를 다 그냥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식이 좋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민주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 다원화의 또 하나의 맹점은 너무나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정이나 발전을 하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요. 또 오렌지 밈이 밑에서 계속 끌어당기면서 자기 유리하게 어떠한 다양주의, 다원주의를 거기다 갖다 씁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아주 불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건너뛰어 2층 의식으로 가는데,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지금 가장 많이 팽배되어 있는 퍼플하고 레드하고 이제 블루. 그래서 이 가치명짝에서 레드가 가운데 있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레드가 의식이 떨어지면서 밑에 퍼플을 끌어올리고 또 블루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어떠한 사회적 현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나 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또 그 다음 단계는 뭐 R, B, O 이러면 블루밈이 중심이 돼서 이 레드밈하고 오렌지 밈을 같이 당기면서 가치명이 짜게 돼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좀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된 것처럼 이것은 아직 9단계는 예측이 되기는 하는데 출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홀리스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통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전의 변증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장으로 가지만 꼭 성장으로만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작용으로 그거에 또 퇴행이 그 안에서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잡혀있다가 또 좀 올라가고 이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 긍정과 부정이 늘 종이장 한 장 차이로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인간의 그 의식이 발전이 된다는 것은 전인수적에서 인수적으로 가는 거고요. 후인수적으로 가는 거고, 자기중심성이 줄어드는 것이 인간의 성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에서 사회중심으로 가고 세계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나에서 우리로 가고 우리 모두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애니어그램입니다. 애니어그램은 그냥 기본적인 거 아시니까 여기서 애니어그램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식 수준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에고의 자유롭고 이렇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높을수록 에고는 줄어들죠. 에고는 줄어들어서 자유로운 내 에고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맛보는 거고요. 또 의식이 떨어질수록 자유는 속박당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굉장히 이제 내려오고 있죠. 이것도 각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자료를 보시면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술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 2, 3 수준이 건강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처럼 사회적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3수준 정도의 자기 그 기질을 의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이제 평균 수준이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4수준에 많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데 자기 욕망이 누가 이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는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페르소나를 살고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다. 그래서 이 불건강한 수준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병리적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단순히 1유형은 어떤 사람, 2유형은 어떤 사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유형을 어느 의식층에서 살고 있느냐, 그래야 그게 개인의 치유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던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헌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합심리학에 나오는 그 캐닐버의 통합심리학에 그 ILP에도 나오고 통합심리학에도 나와요. 그래서 융의 이용,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융의 분석심리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애니어그램, 마이어브레그스는 이거는 MBTI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체제는 수평적 유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각 가치밈 안에 들어갔을 때 이 가치밈은 수직적이기 때문에 수평과 수직을 연결시켜서 완전히 이제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건 서론하고 같은 얘기고.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통합심신 치유를 하기 위해서 치유 기제, 메커니즘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치유 기제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치유는 내가 뭔가 이렇게 오각 인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지하면 굉장히 용감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무지, 무명이 곧 죄다. 그게 가장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 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판단이나 어떠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성적 긍정치유나 자기자의 자각 의식 훈련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단계인 일반 치유 기제가 우리가 그냥 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그 말라식에 해당되는 모든 업장을 만들어낸다. 자아의식이 거기에다 굳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저장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존재적인 자아에 대한 회복 훈련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급 치유예요. 그래서 MBSR이나 이런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고급 치유 기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포가 잘못 기억하고 있고 오각 인지되고 있는 내 그 인식 체계와 몸의 어떠한 그 세포들의 그 기능과 이런 것을 제대로 바꿔놓고 나서 마음 챙김으로 들어가야 마음 챙김의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급 치유 기제에 이런 것 아쿠알 케닐버가 얘기하는 메타 인지자가 수련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그야말로 성장으로 의식이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치유 기제의 발언은 외인성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거나 뭐 어떻게 돼서 외인의 원인이 있을 때는 치유 기제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병리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치유하겠다는 내가 병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게 다 자기가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백제 이거는 오각인지죠. 그런데 내가 잘못이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병적 형사를 알 때래야 치유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인성 원인은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것은 여기 치유 이거의 기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정신과 약을 먹는다든가 그것을 근원적인 치료를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왜 MBSR 할 때도 심리 상태가 너무 병폐되어 있고 안 좋은 사람은 MBSR 못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 상황에선 너무 지금 내가 어떠한 아주 극악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거나 이럴 땐 MBSR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MBSR이 시작이 되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가치밈을 이렇게 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자료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 신의 행증이 일어나서 증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통찰지혜를 얻어야 되는 건데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죠.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 그래서 내가 이런 치유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먼저 생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knowing입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오각인지를 뭐를 오각하고 있고 내 몸의 습성에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적 인지민 자각을 위한 학습 이런 걸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스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비로소 증득이 되는데 이 신의 행증은 꼭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이 네 개는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지만 이런 과정은 다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람이 저 사람이 도술인이야. 도는 통한 것 같아. 자연의 에너지를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보면 왜 저렇게 형편없지? 왜 사입이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프랙티스만 열심히 해서 그래서 뭔가의 신통력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밑에 가면 우리는 다 황폐해지는 거죠. 더 인간이 더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우선은 페이스, 신념이 먼저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논문에서 만든 모델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밈의 각 애니어그램 유형 이거는 내 안에서의 성장이기 때문에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스테이트, 이건 스테이지라고 보는 건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치유 기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거쳐야 된다. 거기에 마음 챙김이 근간이 돼야 우리는 통합의식 치유라는 제대로 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현은
통합 나선 가치밈을 진단지가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건 문헌을 가지고 그냥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아직 실증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워크샵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나이도 많고요. 이제 공부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후학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희 교수님께서 나선 동력학 가치민 발달 단계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애니어그램과 기술과 의식 발달 수준 상태를 좀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세계관과 의식 상태를 고찰하셨고, 그다음에 가치민 짝의 낮은 의식 상태에서 역동과 치유법을 이제 제시를 하시면서 나선 동력학과 그다음에 애니어그램의 상관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제 마음 챙김을 치유 기제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의식 치유의 어떤 부분들을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숙 타라 심리 치유 센터장님께서 오늘 토론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자리에 개인적 사정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논평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66페이지입니다. 이 연구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인들의 불건강한 의식 상태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그의 대응되는 치유법을 소개한 참신함이 돋보이는 연구이다. 우리나라에는 미미하게 속개되어 있는 나선 동력학을 활용하여 성인들의 생물, 심리, 사회적 의식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개인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을 알려주는 애니어그램을 활용하여 각 가치민에서 역동을 살펴보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조명하고 순간순간의 의식 상태를 알아차리고 개선하는 등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다수 기존의 이론들은 인간 성장 발달이 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제시하고 선형적 상태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다르게 이 연구는 개별화된 개개인의 성향이 각 가치 체계 안에서 의식이 나선 역동적으로 상하향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서 불건강한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 치유법을 소개하는 친절함이 돋보인다. 이로써 성인들의 의식 상태를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치유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부여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더 발전적인 연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인데 본 연구가 의식의 발달 수준을 고찰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한 달러 안에서 연결된 문장으로 좀 더 명확히 표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독창성을 주장하면서 필요성을 부각하면 좋겠다. 현재는 끝까지 다 읽어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연구 목적으로를 두 번째로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연구 목적에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치유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애니어그램이나 가치민 설명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유법 제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구 목적에 부합할 정도의 비중을 갖지 않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세 번째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보완하자면 설정된 연구 목적에 부합하여 기술 교수나 연구의 주제인 나선 동력학과 애니어그램의 상관성이 좀 더 잘 기술되었으면 좋겠다. 치유법에 있어서는 요법들의 나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깊이를 가지고 과정을 기술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마음챙김, 알아차림 접근법의 중요성을 기술하여 연구자가 초록에서 언급한 매 순간 알아차림으로 의식하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좀 더 깊이를 가지고 과정을 기술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마음챙김, 알아차림 접근법의 중요성을 기술하여 연구자가 초록에서 언급한 매 순간 알아차림으로 의식하향에서 벗어나는 주요한 치유법으로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도표나 그림을 잘 활용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네 번째로 재현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불건강한 의식 수준을 연구하였다면 후속 연구에서 이를 넘어서는 2층 의식에 대한 연구나 여타의 재현이 있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흔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선형의 의식체계를 다루어서 인간의 사회성과 인간의 역동을 이해하는 데에 시각을 넓혀준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가치이다.
인간 의식은 단순히 심적 현상만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심리, 사회적 환경이 맞물려 일어난 역동이므로 그에 따른 치유법의 안내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참신한 주제로 연구해준 연구자에게 지지를 보낸다. 네, 이상으로 그 박영숙 타라 심리치유센터장의 그 논평문을 제가 대독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연구의 필요성에서 의식의 발달 수준을 고찰한 이유와 필요성이 너무 좀 길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축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 있어서도 그 치유법을 제시하는 쪽에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또한 그 연구 초록에서 그 언급했었던 부분들이 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치유법 중심으로 좀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뭐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박영숙 치유센터장의 논평문을 대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두 분 그 이종희 박사님 발표 하여튼 많은 분량의 네, 깊이 있는 그 이론들을 이렇게 고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 박영숙 센터장님의 그 코멘트를 반영하여서 논문이 제대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